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비상안전팀의 조윤근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TFT 안전 담당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전 담당자 키맨이 숙지하고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지, 내부 심사와 외부 심사 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ISO 45001 운영 TFT의 조직도입니다. 저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는 관리의 최소 단위를 팀 단위로 결정했으며, 팀 단위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단위를 최소 단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경우에는 담당 단위를 최소 단위로 하였으며, 생산팀은 팀 단위를 최소 단위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1월 달에 제정이 되어서 2022년 내년 1월 27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즉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중대재해라고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책임자, 즉 공장장 등에 대한 처벌을 대상으로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 즉 사업주와 회사에 대한 처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도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인증받음으로 인해서 안전보건 및의 확보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SO 45001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O 국제표준화기구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가마다 여러 가지 공업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여 관리하는 국제표준 규격이고요.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 22000,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을 인증받아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인증받고자 하는 ISO 45001은 2018년 3월 12일 날 규격이 공표되어 운영 중인 가장 최신의 규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SO 45001은 기본적으로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프로세스를 따라서 규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4번 조직 상황부터 6번 기획까지가 플랜, 계획 단계이고요. 7번 지원과 운영이 실행, 9번 성과평가가 검토, 10번 개선이 조치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ISO 45001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의 가장 상위에 있는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은 본사, 공장, 지사 및 영업소 전체를 포함해서 전 회사를 적용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증심사 범위에는 지사와 영업소를 제외한 모든 조직이 해당이 됩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구조는 계획, 실행, 검토, 조치의 프로세스에 따라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 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우리 롯데제과 안전보건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외부 환경과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안전보건 리스크, 위험성 평가, 법규 준수, 안전보건 목표 추진 계획 등을 계획 단계에서 실행을 하고요. 지원 및 운영 단계에서 안전보건 적격성, 교육훈련, 의사소통 등을 진행을 하고 그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또 개선을 해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보건 방침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님은 10월 19일 날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텐데요. 해당 부서장은 이 안전보건 방침이 전 사원에게 이해되고 준수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 팀의 안전보건 경영 목표 및 추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롯데제과 주식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은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 뉴 비전 아래 제과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기업 경영의 모든 임직원 및 파트너사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외 안전보건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임직원들과 파트너 사이 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 제품 개발,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개선한다. 3.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4. 파트너사와 상호 협력하여 안전보건 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5.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사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참여 및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한다. 이 내용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고요. 매년 경영 검토를 통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책임과 권한입니다. 대표이사, 그리고 사업장 대표, 그리고 각 부서장, 안전보건 담당, 관리감독자, 모든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 시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요. 관리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매니저, 팀장, 그리고 생산의 경우에 현장 반장이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담당자는 공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각 부서의 안전 담당 키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다루고 있는 전 규정입니다. 이 문서 번호를 보시면 LCSP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이번에 새로 제정된 규정입니다. 15개의 규정인데요. 이 규정들이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기준이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마친 다음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부서 안전 담당자, 키맨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후에 벌어질 일정들입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11월 5일 날 내부 심사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맨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적혀져 있는 리스크 평가 및 분석부터 경영 검토 회의록 작성까지의 규정들을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심사가 다음 주 9일부터 1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내부 심사에는 저희 컨설팅 업체의 지도위원님들도 함께 참석을 하셔서 심사를 도와주실 거고요. 메인 심사는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이 내부 심사원에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외부 심사가 11월 22일, 23일 날 있게 되고요. 이거는 비상안전팀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현장 심사, 스테이지 2인데요. 현장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각 공장과 본사, 각 팀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24일 날 인증서를 취득하면 성공적으로 1단계 작업을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키맨 여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규정 숙지는 당연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비상안전팀에서 압축 파일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면 그 해제된 파일을 부서의 파일 서버나 아니면 키맨의 PC에 저장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2021년 롯데제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운영 패키지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그 오른쪽 끝에다가 괄호 안에 부서의 명칭을 기입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폴더에 들어가면 1번 안전보건 방침부터 10번 개선까지 이렇게 폴더가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폴더 이름이 ISO 45001의 하이레벨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 4번 조직 상황의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규정을 눌러보시면 그 안에 양식 파일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여러분들이 참조 가능한 내용들이 샘플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 맞게 수정하신 후에 출력을 하셔서 해당 팀장 매니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문서를 스캔하셔서 이 폴더에 복원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서는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된 업무 계획과 실적을 내부 심사와 외부 심사 시 확인을 합니다. 그때 안전보건 담당자 팀원께서는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제시하시면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규정,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만 샘플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규정은 안전보건 관련 내외부 이슈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주요한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리스크 저감과 기회 증대를 통해서 안전보건 성과를 개선하고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부서장의 역할과 부서 안전담당자의 역할을 오른쪽에 적어드렸고요. 그 폴더 안에 있는 문서는 유천 파일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천 파일은 보시는 것 같은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안전보건 조직상황 분석표는 비상안전팀에서 조직상황 분석한 예시를 들어놓았습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비상안전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관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본사 각 팀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게 될 압축 파일에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표준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직 상황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유천 파일 2번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가능성과 심각성을 각각 5점 척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곱이 9점을 넘어가게 되면 중요도 등급 M 이상으로 해서 리스크 기회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적어서
그 계획을 팀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 단위 조직이 최종 단위인 경우에는 이 승인에 담당 매니저님이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본사의 각 팀 담당 단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평가한 것입니다. 내용을 살짝 보시면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그 총무죠, 그 컬처 크리에이트 담당에 있는 한준경 매니저님께서 매월 감염 발생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들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안전보건 이슈에서도 ISO 45001 운영 TFT에 11월, 12월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대응 계획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어떤 이슈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팀원들이 안전 담당자가 ISO 45001 운영 TF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대응한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